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관계 재활용공입니다. 예, 오늘은 그 자가 네트워크 구성에서 우리가 직접 이제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予備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予備선은 말 그대로 이제 리드선입니다. 이제 랜선을 우리가 이제 그 배관에다가 넣을 때요. 랜선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予備선을 이용해서 선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직접 이제 선로를 구성을 해 보거나 아니면 이제 또 원룸이나 또는 이제 건물 같은 데서 또는 사무실 같은 데서 예, 직접 이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이제 이런 이제 네트워크 환경들을 다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공유기만 이제 잘 연결을 하면은 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물 같은 데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이제 또 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직접 이제 그 네트워크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럴 때 이제 바로 이予備선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그予備선 작업을 이제 뒤에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앞에서 일단 인터넷에 대한 그 이제 선로의 개념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그 인터넷 선로는 이제 그 전주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죠. 예, 이렇게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증폭기를 거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단자함을 강증폭기를 거쳐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이렇게 중간 분배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치 판넬을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사용자들만큼 이제 이렇게 회선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이렇게 이제 스위치 장비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기사들이 와서 이 스위치에다가 IP 사용자를 감안해서 IP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예, 요청을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장비실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하 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또 스위치 장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스위치 장비도 이제 종류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예,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그 이제 램포트가 이제 각 가정마다 할당이 되고 이제 공인 IP가 이제 그 가입자한테 이제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중간, 이제 그 동이나 아니면 이제 그 중간 단자함을 거쳐서 이제 댕내까지 들어오는 댕내 단자함입니다. 이 댕내 단자함에 보면은 요즘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보면은요, 이제 허브 기능을 하는 이런 이제 배치 판넬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공유 기능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선로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한 방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방에다가 꼽아주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작은 방에다가 인터넷을 썼다. 그럼 기사분이 와서 이제 작은 방에다가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방 위치를 옮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랬을 경우에 이제 또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배치 판넬을 한번 보시고 이제 거기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이 다 이렇게 꼽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한 방은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로가 이렇게 다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맨 왼쪽이 여기가 이제 인입선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그 벽면 단자함 개수만큼 이렇게 배관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이럴 때는 이제 그 벽면 단자함 개수만큼 여기에 이제 배관이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다 이제 선이 따로따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유기만 여기에다 물리면은 어느 방에서나 이제 인터넷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설 IP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허브는 사설 IP 생성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요거는 제가 앞에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지 못한 경우에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배관이 따로따로 없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또 원하는 그 위치에 이제 벽면 단자함이 없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랜선을 직접 넣어 가지고 배관만 있다면 그 속으로 선을 직접 넣어 가지고 그 선에다가 이제 인터넷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고
그 선에다가 공기류를 물려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지금 백내 단자의 여러 가지 유형인데요. 이게 이제 뭐 아파트마다 또는 이제 그 건물마다 이제 다 이제 내부 단참이 다 다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 구조는 똑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허브가 이렇게 이제 달려있죠. 허브가 달려있는데 지금 허브가 없습니다. 허브가 없고 지금 이제 배치 판넬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예, 배치 판넬로 이렇게 이제 점퍼를 시켜가지고 예, 이제 여기 보면은 1번, 2번, 3, 4, 5, 6은 데이터 선이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7번, 8번은 예비선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하는 지금 위치에다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을 점퍼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배치 판넬 점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즘 짓는 아파트에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허브 기능을 하는 배치 판넬이 다 들어가 있지만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선에다가 직접 물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우선 참고 자료로 이제 저희들이 그 그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벽면 단잠이죠. 네, 벽면 단잠인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이제 모양이 다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우리 거하고 똑같네? 또 틀리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위에가 이제 전화 포트고 밑에가 이제 데이터 포트인데, 옛날에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선 꼽는 거 있죠. 사선식으로 된 거. 전화 뽑아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1번, 2번은 전화가 들어오고, 3, 4번은 이제 ADSL, 예, 전화로 하는 인터넷에 들어오고 이랬죠. 그 이제 안에 보면 선이 랜선이 아니라 구리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랜선으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랜선 예비선으로 전화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데이터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랜선이 이제 랜선이 두 개씩 이제 각 방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화하고 인터넷을 분리를 해 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유사시에 따라서, 이건 뭐 전화를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따라서, 전화 랜선을 가지고 데이터 랜선으로 또,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안에 뜯어보면은, 이제 안에 또 작은 이제, 8핀짜리 패치 판넬이 이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쓸 때는 1236번이죠. 예, 1236번인데, RJ45 램포트에는 이제 1236번으로 들어가지만, 패치 판넬에는 순서대로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환을 거치기 때문에.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인증으로, 예, 이제 색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여기다 연결하는 건 아니죠. 여기 연결하는 거는 이제 기사들이 할 몫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선로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직접 랜선을 넣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랜선을 조금 길게 예, 이제 넣은 다음에 밑으로 빼내가지고 예, 그것을 이제 공유기에 바로 물리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최종 이제 공유기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만약 랜선을 작업했다면은 그것을 인터넷에 원 인터넷 회선이죠. 모뎀이든 아니면 이제 모뎀이 없는 인터넷이든 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선에다가 이제 공유에 들어가는 완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컴퓨터에다가 레포트를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는 여기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요겁니다. 예, 1번, 2번인데요. 이제 요게 이제 강한 탄성을 가진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이 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또 꽈배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앞에 뒤에 다 이렇게 이제 연결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방향 작업으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선을 먼저 찔러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 선을 먼저 찔러해 가지고 뒤에다가 꼬리를 누르고 바로 당겨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한번 풀면은 이제 온 방이 난장판이 되겠죠. 예, 그런 이제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녹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거고요. 밑에 두 개 요거는 이제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거리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배관에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간단한 작업할 때는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예, 중간에 있는 요것은 이제 방철 여기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일반 여기선보다도 더 가늡니다. 가는데 이게 이제 아주 탄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철사를 구부리면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이것은 잘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배관이 아주 좁을 때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이제 랜선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선이 걸려서 빠져나오지 않을 때 이제 이 강철予備선을 이렇게 끝을 구부려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집게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것을 긁어낼 때 그리고 선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물질 같은 걸 긁어낼 때 그럴 때 이제 이 강철予備선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대충 그렇다는 것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도 구입을 하실 때 이왕이면 이런 것들 구입하시는 게 낫고요. 뭐 댁내에서 사용할 때는 10m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영상에도 이제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予備선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 통신 단자함에 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댁내 안에 들어있는 통신 단자함입니다. 예, 통신 단자함의 일단 그 기본 구조를 보시면은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그 패치 판넬이고요. 이것은 이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케이블 TV 들어오는 분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막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열어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게 배관입니다. 이게 이제 배관 개수죠. 맨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배관입니다. 이게 인입선이 들어오는 거죠.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관리실부터 그 다음에 이제 동단자함, 그 다음에 층단자함, 그리고 이제 댁내 단차함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보면은 이제 배관이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타고 이 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댁내의 벽 단자함으로 가는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댁내로 들어가는 그 단자함 개수하고 똑같을 때는 각자 독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관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들어오는 배관이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댁내로 들어가는 배관이 하나밖에 없다면 한쪽으로 모든 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각 방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뜨리듯이 하나씩 하나씩 할당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그 통신 단자함에서 보면은 뭐 큰 방, 거실, 뭐 작은 방 이렇게 이제 선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배관입니다. 지금 이거는 흰색인데요. 원래 이제 대부분 다 보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배관들이 여기서부터 큰 방으로 또는 거실로 또는 작은 방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배관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시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予備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리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선을 집어넣으면은 이 랜선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이제 배관을 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넣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넣으면은 선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 선이 중간에 꼬이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박차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이 끝까지 들어가려면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보면은予備선은 이게 이제 탄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렇게 홈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랜선을 연결을 하는 거죠. 랜선을 연결을 해서 이제 이 배관 속으로 이것을 밀어 넣는 겁니다. 밀어 넣으면은 이게 이제 원하는 위치까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여기서 랜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단방향이죠. 단방향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予備선을 밀어 넣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선을 연결해서 다시 감아서 빼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사분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걸 쓰지 않고요.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간에予備선을 아무 데서나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랜선을 연결해서 바로 빼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가정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게 랜선이죠. 이게 랜선인데
보통 댁내에서는 이제 뭐 아주 이제 큰 아파트가 아닌다면은 대부분 다 길이가 한 10m 정도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도 한 10m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랜선도 이제 대부분 다 10m 이상은 아마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신선로 작업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선을 먼저 넣든 아니면 나중에 넣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그 여기선을 배관으로 통과만 시켜서 원하는 위치에서 빼내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간혹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배관이 이게 이제 중간에, 예, 중간에 이렇게 뭐 배관을 공사하다 보면 이렇게 굽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렇게 굽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여기가 이제 갈라져서 이제 틈 속으로 뭐 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래라든가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여비선이 중간에 걸려가지고 통과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무리하게 잡아 당긴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선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선로 자체는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뭐 그 배관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비선으로 이렇게 이제 밀어 열 때 중간에 이제 윤활유 같은 거를 발라서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연결을 해갖고 밀어냈는데요. 요즘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아마 많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구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랜선하고 이제 여기선을 연결을 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안에 들어있는 배관의 크기인데요.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요 배관에 요 지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보면은 이제 이 구멍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좁죠. 예, 이제 근데 여기 지금 댕리에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더 넓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선을 이렇게 였을 때 선이 한 2개 정도밖에 못 여요. 예, 공간은 물론 많지만은 선이 중간에 이렇게 가면은 선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선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이제 틀리면서 공간이 점점 이제 협소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멍 같으면은 선이 한 2개 정도밖에, 예, 2개 정도만 넣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돼 있고 이제 배관이 넓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이렇게도 많이 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선을 밀어 엮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탭핑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중간에 이게 굉장히 부피가 이렇게 넓어지죠.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조금만 이물질만 있어도 이게 쉽게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이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현장 기사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랜선을 일단은 이렇게 깝니다. 이걸 이제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이 약해 보이지만 안에 사실 구리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적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부분 다 이제 잘 끊어지진 않아요. 아까 이거 랜선이랑 그죠? 굵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죠. 이거랑 차이가 완전히 많죠. 접었을 때는 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것도 좀 짧은데요. 원래는 조금 더 길게 해야 됩니다. 이제 더 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가 시범을 보인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더 길어야 되고요. 끝까지 다 까줘야 됩니다. 꽈배기처럼 이렇게 델델 말아줘야 됩니다. 델델 말아줘야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기 테이프인데요. 중간에 이제 무리한 힘이 가해질 때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사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요. 강도가 좋은 뭐 그런 이제 전기 테이프, 3M 거를 많이 쓰죠. 그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접착력이 작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테이프가 풀려버리면은 오히려 더 일을 망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멀리서 이제 긴 작업을 할 때는 이것도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 부분에다가 윤활유 같은 거를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WD도 괜찮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댕리에서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주로 이제 비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비누는 이제 흘러내리지도 않고 또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비누를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문대줍니다. 문대주면은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미끌리듯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뭐 여기다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은 사용을 하면은 배관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좋은 WD나 아니면은 이제 비누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서 밀어 여면 되는데, 자, 양면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앞부분을 가지고 배관으로 찔러여 가지고 선을 풀면서 쭉쭉쭉쭉 이제 원하는 위치까지 빼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처럼 이제 단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앞단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선을 밀어연 다음에 뒷단에다가 여기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쪽에서 뒤에 이제 연결을 해서 다시 거꾸로 거꾸로 이제 빼내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선하고 랜선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랜선을 빼내고 난 다음에는 랜선을 땅밖에 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유 있게 이제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분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시 풀면 되겠습니다. 풀 때도 이제 이게 태핑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닛바로 이렇게 꾹꾹꾹 찍어 가지고 배를 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끼시면은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단방향으로 된 여기선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이 부분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뒤로 이렇게 손잡이를 당기면은 손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으면은 선이 이렇게 또 당깁니다. 이쪽에 있는 게 통신 단자함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벽에 붙어 있는 이제 벽 단자함도 보면은 이게 이제 모양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케이스하고 이제 또 여기 안에 있는 거하고 조금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제끼다 보면 오히려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먼저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뜯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뚜껑을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것을 나사를 풀어서 분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분리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파란 선이 데이터 선이고 위에 요게 전화선입니다. 똑같은 랜선인데 색깔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들어오는 인입선이 두 개고 지금 나가는 선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각 방에 이제 그 벽면 단자함을 뜯었을 때요. 이렇게 이제 선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면은 나가는 쪽이 없고 이렇게 들어오는 쪽만 이렇게 인입 쪽만 이렇게 딱딱 다 돼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독립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선들이 이렇게 이제 뭐 세 가닥 들어와서 한 가닥은 여기 연결되고 두 가닥은 다른 구멍으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인입 구멍이 하나인 경우에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여기에서 지금 이 랜선을 여기다 연결을 해놓고 여기에서 뭐 피복을 이렇게 까가지고 옆에서 이제 선을 빼내 가지고 다시 옆집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짜집기 해가지고 넘어간다든가 이런 선은 그거는 독립형이 아니라 분배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따로 분리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인터넷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전 작업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일단 여기선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기선을 밀어넣고 랜선을 끝까지 작업을 했을 때 여기가 원하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쪽으로 랜선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랜선을 조금 여유 있게 자르신 다음에 거기다가 RJ45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컴퓨터 연결하든지 아니면 이제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기를 거기다가 연결을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립형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그 독립형으로 다 잘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방에만 가면은 인터넷이 안 되더라. 그럴 경우는 이제 안에 이제 랜선이 손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랜선을 교체할 때도 바로 이 여기선을 이용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댕내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절대 이제 그 무리해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해도 여기서 랜선이 통과를 못하거나 미선이 자꾸 걸리고 이럴 때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무리하게 작업하다 보면은 잘못하다 보면은 오도가도 못하는 예, 그런 난처한 경우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 일단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그予備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미비한 영상일 수도 있고요. 네, 앞으로 좀 더 이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저는 컴퓨터형 과학이었습니다.